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보기 기억.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6kg/m/s이다. 지금 나에서 힘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그 값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결국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충격량이 되고 그것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2초까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1초까지는 이 면적이 2이고 1에서 2초까지는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4이기 때문에 2초에는 6이라는 충격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운동량은 0인 상태에서 충격량을 6만큼 받게 되면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6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D는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m/s이다. 그러면 1초일 때까지는 물체의 운동량이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운동량 2라는 값은 mv, 즉 2kg의 속력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은 1초일 때 1m/s가 되겠습니다. 디귿 1에서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제곱이다. 1에서 2초 동안 작용하는 힘은 4N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 4N은 2kg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고 그 가속도의 값은 결국에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지한 질량 4kg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을 4초 동안 작용했더니 40m로 운동했다고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입니다. 충격량은 F 곱하기 T에서 우리가 T는 4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F를 구해야 합니다. F를 구하려면 F는 ma에서 m 또한 4라는 값이 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 즉 가속도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것은 변이 그리고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등가속도 2번 공식, 즉 a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을 활용하면 변이를 a가 아니라 s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라는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40m, 즉 변이는 v0t이지만 처음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v0가 0이 돼서 이 값은 날라가고 2분의 1 a의 t제곱인데 t는 4초이기 때문에 t제곱은 16이 됩니다. 이 식을 계산해주게 되면 a는 5라는 값이 나오고 이때 f는 ma에서 4 곱하기 5, 즉 20이라는 값이 나오고 결국에 충격량의 크기 i는 ft는 20 곱하기 4, 즉 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면에서 점프를 할 때 지면에 가하는 평균 힘이 같더라도 무릎을 많이 굽힐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원리를 먼저 설명해 주자면 평균 힘이 같다고 나와 있을 때 무릎을 많이 굽히면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 I는 FT 공식에서 힘이 일정할 때 T가 높아질수록 충격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델타 P, 즉 운동량이 변화량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 속도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에너지 보존 공식, 즉 초기의 운동 에너지에서 이 V 값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높이, 즉 mgh에서 m과 g가 일정하기 때문에 h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결국에 무릎을 많이 굽힐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자동차의 에어백과 범퍼의 원리이다. 이것도 지금 이건 지금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높일수록 평균 힘이 작아져서 자동차가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원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과 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리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철수의 운동량의 변화가 클수록 철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량의 변화가 크다는 것은 속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 속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mv 제곱도 높아지겠죠. 아까 설명한 대로 맞는 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에서 점프할수록 지면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이때 분리되었을 때 같은 거리 L만큼을 같은 시간에 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즉 둘이 속도 V라는 값이 같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A와 B의 질량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을 M, B의 질량 또한 M이라고 할 때 문제에서 수레 A 위에 A와 같은 질량의 추를 올려놓고 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 A와 B가 이동한 거리를 LA, LB라고 했을 때 LA 대 LB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A의 질량이 2M이 되고 B의 질량은 M으로 동일하겠죠. 그때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분리시켜주게 됐을 때 A와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의 운동량 또한 방향은 반대지만 그 크기는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의 속도는 우리가 V라고 할 때 B의 속도는 2V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 B가 이동한 거리 LA와 LB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LA 대 LB는 VA 대 VB, 즉 1대2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지금 FT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0.2초 후 물체의 속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이 그래프 아래 부분의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1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 12가 아니라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6만큼이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0.2초일 때 이 물체의 운동량, 즉 mv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m은 질량 2kg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v는 3m/s가 나오게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 1kg인 물체에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운동량이 변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운동량이라는 값은 m의 v를 곱한 값, 즉 m은 1이기 때문에 결국 v와 운동량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2초일 때 2, 그리고 3초일 때 0이라는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물체의 속도는 3초 때 가장 빠르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3초일 때 속도는 0이고 2초일 때 속도가 2로 가장 빠르기 때문에 3초가 아니라 2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3초 때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는 3m이다. 이동거리는 이제 V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이동거리 또한 3m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1에서 2초보다 2에서 3초 사이에 더 크다. 힘은 ma인데 우리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m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가속도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속도는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VT 그래프에서 1초에서 2초 동안의 이 기울기보다 2초에서 3초 동안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2초에서 3초 사이에 가속도가 더 크게 되어 힘의 크기도 1초에서 2초보다 2초에서 3초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1kg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 F1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F2는 마이너스 값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가정으로 질량 1kg인 물체를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두겠습니다. 오른쪽으로 F1만큼 작용하고 왼쪽으로 F2만큼 작용하는 것이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5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2m/s이다. 지금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이 작용하는 충격량 이 값을 구해주게 되면 0초에서 2초까지는 그래프 면적이 20이고 2초에서 5초까지는 그래프 면적이 9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즉 플러스 방향으로 29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F2가 물체에 주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만큼의 힘을 5초 동안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래서 F2는 물체 왼쪽으로 25만큼의 충격량을 가해주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의 충격량을 더해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4만큼의 충격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5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충격량이 4일 때 우리가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곧 5초일 때의 mv 즉 운동량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질량을 1kg라고 했을 때 v는 4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5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2m/s가 아니라 4m/s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1초일 때 알차임의 크기는 5N이다. 1초일 때는 지금 F1이 10 그리고 F2가 5이기 때문에 알짜임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5N만큼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1초일 때와 4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다. 이거는 먼저 1초일 때 물체의 충격량을 구해주게 되면 1초일 때 F1이 주는 충격량은 이 그래프 면적 즉 10이 되겠고 F2의 충격량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결국 충격량은 5이고 이게 운동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운동량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초에는 물체가 플러스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초일 때를 확인해 보게 되면 F1이 주는 충격량은 4초일 때까지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계산해 주게 되면 26이 나오고 F2는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충격량을 더해주게 되면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6, 즉 4초일 때도 물체의 운동량이 플러스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유리 접시를 같은 높이에서 콘크리트와 카펫 위에 떨어뜨린 경우를 비교하고 있고 지금 조건에서 두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의 면적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충격량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격량은 A와 B가 같다. 아랫부분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은 둘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더 크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 곧 충격량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A가 더 큰 게 아니라 A랑 B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 디귿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릎을 구부리는 것은 B와 같은 이유이다. 이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릎을 구부린다는 것은 충격을 받는 시간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충격량이 일정하게 되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A와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B가 시간이 늘어나 있고 A는 시간이 적게 충돌을 하고 있고, 이때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훨씬 작게 돼서 B의 경우에는 깨지지 않지만 A의 경우에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을 구부리는 것은 시간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B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m 그리고 2m 그리고 m인 물체가 3v, 2v, v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나중에는 합쳐져서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운동량 보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먼저 가에서의 운동량은 A는 3mv, 그리고 B가 가진 것은 4mv, C가 가진 것은 mv로 전체 8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서의 운동량과 같아야 되는데 나에서는 물체가 모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질량을 우리가 모두 합친 값, 즉 4m이라는 물체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충돌 후 물체의 속력, 즉 V'을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이 8mv가 돼야 되는데 이 식을 계산해주게 되면 V'은 2V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질량 2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A,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7m/s이다. 운동량은 mv 값인데 지금 4초일 때 15의 운동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즉 15는 mv, 2 곱하기 v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v는 7.5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는 틀린 보기이고요. 그리고 B, 0초에서 4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3.75N이다. 지금 0초에서 4초까지 운동량이 0에서 15로 변했죠.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15이기 때문에 충격량 또한 15가 되고 그 값은 충격력에 시간을 곱한 값이고 우리가 시간은 4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충격력의 크기는 4분의 15, 즉 3.7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는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C, 4초부터 8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60Ns이다. 4초에는 운동량이 15, 그리고 8초에도 운동량이 15로 계속 일정하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는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m과 3m인 물체 AB가 서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고 그래프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 면적은 6mv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6mv라는 값이 충격량이 되고 그 값은 곧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제 처음에 A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mv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6mv라는 것은 A의 나중 운동량은 왼쪽으로 2mv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나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나 동일하기 때문에 B 또한 운동량의 변화량이 6mv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B는 초기에 운동량이 3mv인데 나중에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mv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충돌 직후 AB의 속력의 B를 구하게 되면 A는 질량이 m, B는 질량이 3m이므로 A의 속도는 왼쪽으로 2v,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v라는 값을 가지게 되어 속력은 2v 대 v, 즉 2대 1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A와 B의 물체가 있고 지금 충돌 전에는 질량 m인 물체 A가 오른쪽으로 mv만큼 운동량을 가진 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는 A, B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운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지금 구하는 것은 크기가 서로 같은 물리량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운동을 분석해 보자면 충돌 전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mv만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후에도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MV만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는 질량이 M, B는 질량이 2M이고 둘이 한 덩어리가 되면 질량은 3M이 되기 때문에 충돌 후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3분의 V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과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지금 애초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말을 의미하므로 기억은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D는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A와 B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물체가 A와 B밖에 없기 때문에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이나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둘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되는데 A는 먼저 처음에 MV였다가 나중에 3분의 MV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B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다가 나중에는 3분의 2MV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 모두 운동량의 변화량이 3분의 2MV이므로 충격량 또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지금 충돌 후에는 두 물체가 속도가 3분의 V로 갔죠. 근데 운동량은 거기에 질량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은 3분의 MV가 될 것이고 B의 운동량은 3분의 2MV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한 인형과 자동차 A, B를 이용하여 충돌 실험을 하였고 지금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 A, B의 속도는 같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A는 에어백이 작동하였으나 B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림 나는 인형의 힘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S1과 S2는 서로 같다고 나와 있죠.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두 자동차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지금 벽에 충돌하는 순간 A, B의 속도는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 다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MV에서 0으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그리고 니은 인형이 받는 평균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지금 둘이 충격량이 S1과 S2로 서로 같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A의 평균 충격력을 라지 F라고 놓게 되면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F 곱하기 T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B가 받는 충격량, 즉 시간 ET에 대해서 어떤 힘을 작용하게 되면 같은 충격량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이 값은 2분의 F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평균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는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두 인형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의 크기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질량이 60kg인 사람이 6m/s로 운동하다가 질량이 50kg인 사람 2m/s로 운동하는 사람을 뒤에서 밀었더니 그 후에 B의 속도가 5m/s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운동을 분석해 보게 되면 처음에 가 상태에서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면 A는 오른쪽으로 360, B는 오른쪽으로 100만큼의 운동량, 즉 전체 46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에서도 마찬가지의 운동량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서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50 곱하기 5, 즉 250이기 때문에 그 값이 460과 같아지려면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1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MV, 즉 60 곱하기 V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V 값을 구해주게 되면 V는 3.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나에서 A의 속력은 3.5m/s이다. 방금 구한 대로 맞는 보기죠. 그리고 니은 가와 나에서 A와 B의 속도 변화량은 다르다. A의 속도는 6에서 3.5, 즉 2.5만큼 변화였고 B의 속도는 2에서 5, 즉 3만큼의 속도가 변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미는 동안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150이다.
충격량은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운동량이 100이었는데 나중에 운동량이 250이고 초기의 운동량이 100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150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같이 A, B가 운동하고 있고 이제 나는 충돌한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그 면적은 EMV0라고 하였습니다. 그 값은 충격량이 되겠고 그 값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지금 처음 가 상태에서 운동량을 보게 되면 A는 오른쪽으로 3MV0, B는 오른쪽으로 MV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EMV0가 되기 위해서는 충돌 후에는 A는 오른쪽으로 V0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운동해야 하고 B도 마찬가지로 EMV0만큼의 운동량 변화량이 있으려면 B는 오른쪽으로 3MV0만큼의 속도를 가진 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돌 후 A의 속력은 2V0이다. 우리가 V0라고 구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EMV0이다. 맞는 보기이죠. 왜냐하면 A가 받은 충격량이 EMV0인데 이것은 항상 B가 받은 충격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B 또한 EMV0라는 충격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디귿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EMV0이다. 이거는 처음에 운동량의 합을 구해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4MV0인데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4MV0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EMV0가 아닌 4MV0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같이 물체가 운동하고 있고 나에서는 이제 충돌하기 전부터 충돌한 후까지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두 물체의 충돌 시간은 0.02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V0는 2m/s이다. A의 초기 운동량은 8이기 때문에 이 값이 MV 즉 4V0 값이 나오기 때문에 V0는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충돌한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300N이다. 지금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을 보게 되면 2인데 이때의 V 값은 V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V1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게 되면 8에서 2로 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만큼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즉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6이 될 텐데 그 값은 평균 힘의 크기에 시간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간을 0.02초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F를 구해주게 되면 300N이 나와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6배이다. 지금 B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충격량을 6만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충돌 후 B의 속력은 6m/s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A의 속력은 2분의 1이라고 앞서 구했기 때문에 6배가 아니라 12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번지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철수와 영희가 대화하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철수는 번지점프 줄을 고무줄로 하는 이유가 뭘까? 세 줄로 하면 끊어질 염려도 없고 더 안전할 텐데 라고 말하자 영희가 이제 고무줄을 사용하게 되면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받는 충격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무줄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충격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S 곱하기 T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줄 대신 고무줄을 사용하게 되면 이 T 값이 늘어나게 되는데 충격량이 동일하게 될 때 T 값이 늘어나면 F 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이 동일할 때 시간을 늘려주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어드는 것이 영희가 말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을 보게 되면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이 안전벨트를 맨 이유는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충격량이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안전벨트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이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게 되어 결국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이고요. 니은 포신이 긴 대포를 사용하여 포탄을 발사시킨다. 이건 지금 대포가 주는 평균 힘의 크기는 일정할 때 시간만을 늘려주어 충격량을 늘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앞서 말한 것과 조금 다른 예시이겠죠. 그리고 디귿 상품을 포장할 때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를 넣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주어서 힘을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리고 리을 테니스 공을 칠 때 라켓을 공의 진행 방향으로 끝까지 민다. 이것도 니은과 마찬가지로 힘을 일정하게 계속 주게 되는데 그 힘을 주는 시간을 늘려주게 돼요. 전체 충격량을 늘려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보기가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을 위해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를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힘을 작용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0초에서 2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12이다. 지금 FT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곧 충격량이 되겠죠.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받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그 값이 6이 나와서 1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2번 0초에서 2초까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힘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0초에서 2초 동안 힘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3번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3kg/s이다. 지금 0초에서 2초까지 받은 충격량을 아까 우리가 6이라고 보였죠. 근데 지금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충격량이 6이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6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2초일 때의 운동량도 3이 아니라 6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2초에서 3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5m이다. 우리가 2초일 때 운동량을 6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량은 mv 값, 즉 질량이 2이기 때문에 2v인데 v는 3이 나오겠죠. 2초일 때. 그 다음 3초일 때는 힘 6N, 즉 6N이라는 값은 ma와 같아야 되는데 m이 2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초 동안 3의 가속도로 받았기 때문에 3초일 때의 속력은 v는 6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2초에서 3초 동안은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 속도가 3, 나중 속도가 6이면 평균 속도는 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간 1초로 곱해준 값이 이동한 거리가 되어 이동 거리는 1.5가 아니라 4.5m가 나오게 되겠죠. 4번도 틀린 보기이고 마지막 5번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6m/s이다. 이건 우리가 구한 대로 맞는 보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4kg의 물체 A 그리고 1kg의 물체 B가 충돌 전후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 즉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A의 충돌은 지금 3초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의 충돌 전의 속도는 구해주게 되면 3초 동안 6m로 이동하기 때문에 2m/s가 나오게 됩니다.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구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1m/s가 나오게 되고 이제 B의 운동을 분석해보자면 0초에서 3초까지 마이너스 1m/s라는 속도를 가지고 3초에서 6초까지는 3m/s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2이다. 지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이제 질량이 1kg이기 때문에 충돌 전에는 마이너스 1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충돌 후에는 3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증가한 운동량은 플러스 4, 즉 충격량은 4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8배이다. 지금 이건 B의 경우이고 A의 경우에는 충돌 전의 운동량은 4 곱하기 2, 즉 8이 될 것인데 충돌 후에는 4 곱하기 1, 즉 4가 될 것입니다. 운동량이 마이너스 4만큼 감소한 거겠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는 8, B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8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충돌한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다. 속도 변화량은 B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3, A는 2에서 1이기 때문에 B는 4, A는 1, 즉 4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충돌 전에는 1km인 질량 A가 2m/s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고 이것이 B와 충돌하였을 때 충돌 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이제 충돌 전의 운동량을 보게 되면 B는 0, A는 오른쪽으로 2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충돌 후에도 A와 B의 운동량을 합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A만은 왼쪽으로 1을 가지고 있으므로 B가 오른쪽으로 3만큼의 운동량을 가져야겠죠. 근데 지금 B는 속도가 1m/s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의 질량을 우리가 3kg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B의 질량은 1kg이다.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이다. 지금 A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2, 나중에는 왼쪽으로 1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3이 되고 그 값이 곧 충격량의 크기가 되어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힘의 크기는 B가 받은 힘의 크기와 같다. 지금 충돌하는 동안 둘이 충격량이 같게 되겠죠. 그리고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충돌한 시간도 동일하기 때문에 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충돌 전에는 B는 정지해 있고 A가 오른쪽으로 4m/s로 이동한다는 것은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8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충돌 후에도 전체 운동량이 8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왼쪽으로 2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는 오른쪽으로 10만큼의 운동량을 가져야 둘이서 해줬을 때 오른쪽으로 8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지금 5kg의 물체가 V로 이동할 때 운동량이 10이므로 V는 2m/s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V의 크기는 2m/s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이다. A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8에서 왼쪽으로 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A가 B에 가한 힘의 크기는 B가 A에 가한 힘의 크기와 같다. 두 힘의 크기는 지금 작용 반작용으로 항상 같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스틱으로 공을 치게 되는데 A의 경우에는 지금 A와 B의 질량이 M으로 같고 A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V만큼 이동했을 때 스틱으로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2V만큼 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에는 왼쪽으로 MV,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2MV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총 3MV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도 3MV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 아래축의 면적이 A가 B의 2분의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B는 자동으로 2MV만큼의 운동량 변화량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VB는 2V이다. B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면 운동량이 0이 될 텐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2MV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이 2MV가 되고 그 값이 V의 질량 M의 속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VB라는 값은 2V가 되겠습니다. 니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이다. A가 받은 충격량은 3MV라고 아까 구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3분의 4배이다. 이제 평균 힘의 크기를 우리가 A에서 F라고 해주게 되면 이 힘의 시간 ET만큼의 곱한 값이 충격량이 되고 그 값은 3MV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B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F'이라고 놓게 되면 이게 3t 동안 작용하게 되면 그 값이 2MV라는 값을 가져야겠죠. 이제 F는 위쪽에서 2t분의 3MV이고 F'은 3t분의 2MV이므로 둘을 정리해주게 되면 F'는 9분의 4F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가 A의 3분의 4배가 아니라 9분의 4배이므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운동하고 있고 나는 B가 A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제 보기를 바로 보게 되면 기억 충돌 후 물체 A의 속력은 1m/s이다. 그럼 지금 운동량을 분석해야겠죠. 충돌 전에는 지금 B는 정지해 있고 A는 오른쪽으로 6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가 A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므로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3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이 곧 충격량 델타 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6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3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되면 A는 결국에 나중에는 충돌 후에는 오른쪽으로 3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3만큼의 운동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A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3이 운동량 즉 MV 값인데 M이 3이므로 V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충돌 후 물체 B의 속력은 1.5이다. 물체 B의 운동량이 3이므로 물체 B의 질량의 속력을 곱해주게 되면 V는 2분의 3, 즉 1.5가 되어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마지막 디귿 물체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이다. 이건 우리가 구한 대로 맞는 보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